윤석열 전 총장, 현 대선 후보가 한 인터뷰에서 언급한 말이 화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버전으로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주당 120시간씩 일해라. 일하다가 죽어라. 120시간을 일한 사람만 쉴 수 있다. 온갖 버전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마치 윤석열 총장이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한 노동자를 착취하는 노동관을 가지기라도 한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상당수는 어차피 기사를 제목만 읽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몰이는 큰 효과가 있죠. 그러나 이 120시간 근무라는 말은 윤석열 총장이 실제로 한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 내용과 완전히 다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원칙과 철학을 담고 있어요. 대한민국 고용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의 키가 바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저들이 왜곡과 조작에 열을 올리고 있는 윤 총장 인터뷰 내용을 다 전달하기는 너무 길고 핵심만 추려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총장을 인정하는 이유는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자유주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한국 정치판의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윤 총장은 자신이 밀턴 프리드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하는 말이나 추구하는 바가 그에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저도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밀턴 프리드먼은 제 철학의 상당 부분을 형성하는 토대가 된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예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제가 항상 1번으로 꼽는 것이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윤 총장이 하는 말은 밀턴 프리드먼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기자가 물어요. 역대 정권은 규제 개혁을 내세웠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윤 총장은 이렇게 대답해요. 정보 비용과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한 규제는 착한 규제다. 반면 내용 자체를 건드리는 규제는 나쁜 규제다. 시장의 거래 비용을 낮춰주는 규제나 안전 관련 규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시장이 알아서 하게 해야 한다. 기자가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게 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용보호가 지나치다. 회사 생존의 문제, 기존 사업의 정리 등을 위해서는 해고나 조기퇴직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 정도 노동 유연성만 확보해도 기업이 훨씬 사업하기 좋아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정통 우파적, 자유주의적 시각으로 일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의 그 질문이 등장합니다. 잘 듣고 판단해 보세요. 정말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120시간 일하다가 죽으라고 말을 했는지. 기자가 묻습니다. 주 52시간제에 대해 기업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윤 총장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현 정부는 주 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은 작년 중소기업 기준 0.1%에 불과하다. 실패한 정책이다.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만났더니 시행에 예외를 둬서 근로자가 직접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하게 해야 된다고 한다.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이게 한국인은 주당 120시간씩 일하다가 죽으면 그때 쉬어라 라는 말로 들리시는 분 계신가요? 주 7일 하루 17시간씩 일하라고 시키는 말로 들리시나요?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직접 주석도 덧붙입니다. 기업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좋은 상황이라면 근로자 스스로 근로 조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갖게 해줘야 된다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 떨거지들은 언제나처럼 열심히 헛소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사람은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야 한다는 둥, 잠도 안 자고 죽으라고 일만 하란 말이냐는 둥, 일제에 끌려간 조선인도 이렇게 일을 안 했다는 둥, 개인이 스스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인간들끼리 말귀를 못 알아쳐먹고 열심히 텍스트 공해를 발생시키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시비를 거는 애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없고 평생 데모만 했지 가치라는 걸 생산해 본 적이 없고 자기 일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월급을 줘본 적이 없는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실제 인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고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성장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족속이라는 겁니다. 평생 해본 일이라고는 시민단체, 정치낭인, 조국이나 빨다가 국회의원에 얻어 걸린 애들일 뿐이죠. 제가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던 시절 다른 계열사 동기 중에 하나는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는 조직에 속해 있었어요. 제품 출시를 앞두고는 1년에 4에서 5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데 정말 주말도 없고 퇴근도 못하고 밤을 새서 일하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 기간에는 만나기는커녕 연락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이 기간이 끝나면 상당 기간 편안한 기간이 옵니다. 9 to 6를 정확하게 찍으면서 툭 하면 만나자고 술 먹자고 연락이 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이런 현실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자기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절망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살았을까요? 한국 최고의 회사를 갔지만 근무 시간이 이렇게 길 줄은 몰랐다고 배신감에 절어 살았을까요? 저도 그때쯤은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일평균 근무 시간이 13시간이 넘었고 바쁜 날은 아침 8시에 일을 시작해서 전산이 자동으로 꺼져버리는 밤 12시까지 일을 한 날도 부지기수였어요. 태스크포스에 들어가면 매일같이 새벽 2, 3시까지 일을 하고 아침 7시 30분에 팀원 전원이 모여서 같이 조식을 먹고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대해 불만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불만은 많았지만 근무 시간이 길었기 때문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학부 졸업 전에 외국계 회사를 다닐 때도 신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팅도 많고 새벽에 나가야 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는커녕 정말 신나게 일했었어요. 저는 제가 부지런한 사람, 불만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게으른 편이고 불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선택에 의해서 길게 일하는 것에는 불만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 노력만큼 내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험이든 성장이든 돈이든. 업무 특성에 따라서는 집중적인 시간 투입이 필수적인 분야도 많습니다. 연구나 개발 분야는 대표적으로 장시간 근무가 많은 영역으로 여겨지죠. 특히 IT에서는 트렌드가 급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9 to 6를 하면서는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가 없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1년 반쯤 전에 시작해서 칼퇴해가면서 질질 끌고 있는 프로젝트를 경쟁사는 넉 달 전에 시작해서 이미 완성해버리니까요. 그렇다면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칼퇴를 찍으면서 시간이나 죽이고 성공한 프로젝트는 없고 그러다가 회사가 망하면 다른 회사로 메뚜기처럼 뛰어 옮기고 거기 망하면 또 다른 데 가고 이걸 원할까요? 아니면 넉 달간 집에도 못 가고 잠도 못 자면서 만들어낸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고 자기 명예가 되고 훈장이 되고 경력이 되는 것을 원할까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는 적고 복지도 적고 일은 고되고 리스크도 큽니다. 그러나 그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스타트업이죠. 그런데 몇 달 안에 결과를 내놔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쉬엄쉬엄 하라고 법으로 근무 시간 제한을 걸어 놓는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고마워할까요?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월스트리트 투자은행들에서 2달 사이에 과로로 MBA 인턴이 3명이나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투자은행들이 방침을 정한 것이 인턴은 결코 하루에 17시간이 넘게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부서장이 강제로 17시간 뒤에는 집에 보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인턴들은 그 전에는 일반적으로 매일 17시간이 넘게 근무를 했다는 말이고 인턴이 아닌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일을 해도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월스트리트에서는 그 누구도 남에게
오래 남아서 일을 하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각 개인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기에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피곤하겠죠. 그러나 대신 성장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결정권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밤을 새겠다는데 누가 이걸 막아설 권리가 있느냐? 당신들에겐 내 성장이나 내 돈벌이를 막아설 권리가 없다. 나라에는 내 결정을 막아설 권리가 없다. 내 결정은 내가 한다. 피곤해도 졸려도 건강이 상해도 내 선택이다. 이게 자유주의적인 시각입니다. 일찍 가고 싶은 사람은 갈 수 있어야 하고 밤을 새고 싶은 사람은 밤을 샐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는 결정을 할 권리와 능력이 있고 그에 따른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자유주의적인 시각이에요.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과 체제의 바탕을 형성하는 철학입니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 전체주의,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 당연한 걸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결정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개인의 결정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전국의 마트가 한 달에 2번씩 쉬는 이 미친 짓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공식적인 이유는 뭐냐?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마트 직원이 2주에 한 번은 쉬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트 직원은 자기가 쉬겠다고 요구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가 강제로 쉬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트 문을 닫게 해서. 저들은 이렇게 고용관계라는 것을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착취구조로만 받아들여요. 아무리 돈을 적게 줘도 노동자는 관둘 수가 없고 아무리 혹사시켜도 쉴 수가 없고 쉬겠다고 요구할 수도 없고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를 어떤 노예계약 같은 것에 묶여있는 계급구조이자 착취구조로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용주는 갑질만 하는 존재다. 노동자는 주 100시간을 일을 해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월급을 아무리 적게 주고 밀리고 심지어 때리고 괴롭혀도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찍소리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단 한 번이라도 사람을 고용해서 써본 사람이라면, 아니 어떤 기업의 인사팀 직원만 돼도, 아니 그냥 상식만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웃기고 말이 안 되는지 알아요. 사람 쓰는 게 가장 힘들다는 말이 왜 나오는 건지 사람을 한 번만 써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쟤네들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고용해서 써본 적이 없으니까, 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나라 돈을 빼서 월급 주는 거 말고 자기 돈으로 월급 주는 사람을 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한 번도 어디 조직에 속해서 생산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제가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써본 경험이라고는 그저 염전 같은 데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딱 그런 관계로 사람을 부려본 게 전부니까. 모든 고용관계는 착취와 피착취의 노예계약 같은 거다. 자본가는 월급도 지 주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적게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근무도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강제해줘야 한다. 최저임금을 만들고 52시간 제한을 만들고, 자 이거 봐라 우리가 이렇게 노동자를 지켜냈다 하면서 문대령통 마냥 마스터 뭐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기업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누가 이익을 봤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생산직 근로자들이 52시간 제한이 생기고 나서 잔업수당이 끊어져서 월 평균 급여가 100만 원 이상, 심한 경우 반토막 가까이 나버렸다는 원성을. 애초에 52시간 제한은 노동자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잔업을 못 시키면 고용을 늘릴 것이고, 그러면 신규 취업자 숫자가 늘어나서 마치 자기가 경제를 회복시킨 것처럼 보일 것이라는 얕은 기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야말로 쿠바식 잡쉐어링을 목표로 추진했던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절대로 저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돌아가지 않죠. 고용은 절대로 저놈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 인터뷰에서 한 말, 이 120시간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20시간을 일해야만 한다는 말에도 동의하지 않고 120시간을 일하는 것이 좋다는 말에도 동의할 수 없고, 그러나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하고 싶으면, 아니 168시간을 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개인의 성장을 이끌어내고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길입니다. 52시간을 일하는 사람, 120시간을 일하는 사람, 양쪽 모두에게요. 그리고 개문이 여러분들과 남국이, 청래, 두관이 등등은 깜짝 놀랄지 모르지만 윤 총장이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었어요.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당신들이 자유라는 개념을 이해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